제 고등학교 시절 두루미나 네가패스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몰리다 보니 설치 기산이 몰 때까지 무려 2달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답답함과 분노도 잠시 그 빠른 속도로 고용량 컨텐츠를 내려받을 때 그 환희와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격급한 국민성이 비결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전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즉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따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신기술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나라들을 제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엄청난 대형 사건입니다. 우주까지 자기네 집 안방처럼 들락거리는 미국보다 2시간 빨랐으며 이웃나라 일본은 아직 5G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다는 아쉬움이 오히려 득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선 없이 전화기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지만 어딜 가도 데이터가 빵빵 터지려면 기지국, 무선국, 중계기 같은 것들이 촘촘히 전국 방방곡곡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가 지리적 조건에선 유리한 셈이죠. 게다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아이폰이 아닌 스마트폰, 즉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의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2%, 반대로 일본은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데 이번 9월에 새로 나온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조차 5G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용화에 대한 절박함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6G를 향해 벌써부터 가고 있습니다. 성격 한번 더럽게 급합니다. 5G가 기존 4G라 불리는 LTE 기술에 비해 약 20배가 빠른데 6G는 그 5G보다 5배 이상,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명 4K라고 불리는 가로 해상도 3840짜리 초고화질 UHD 영화 한 편 용량이 대략 15GB 정도 되는데 기존 4G로 받을 때 4분 걸리던 것이 5G로 넘어오면서 단 6초면 끝났는데 6G는 겨우 1.2초. 저도 아직까지 쓰고 있는 4G에 비해 무려 200배나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전파가 닿는 영역, 커버리지 확대가 가능해져서 비행기 안에서도 누구나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6세대 이동통신 기술 6G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LG전자.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3개월 앞둔 2019년 1월 카이스트와 손잡고 6G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는 2019년 6월 SK텔레콤과 손잡고 별도의 연구팀을 꾸리게 됩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6G를 쓰게 될 날은 203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개발해서 특허 싹쓸이 하고 전세계 통신사들과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로열티를 받아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일본은 당장 5G를 언제 시작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괜히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린 아베 때문에 어색해진 한일 관계, 즉 양국 간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입니다. 늦어도 2020년 초 5G 상용화를 시작한다던 일본 1위 통신기업 NTT 도코모는 한국의 KT와 함께 2위인 KDDI는 LG U+와 함께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올해 안에 상용화는 글로벌하다는 전망과 함께 내년 도쿄올림픽 때도 제대로 터질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 국산화로 뒤통수 맞은 일본 반도체 소재 업계, 8월 여행객 반토막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일본 관광업계, 게다가 속도가 생명인 통신산업에서도 먹구름이 낀 일본.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면서 좋아요나 싫어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